오늘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뭐라고? 오전에 한독수 그리고 한동훈 이 두 한씨가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이 하야하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사망하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은 함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네. 한덕수와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놨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준 권력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총리인 한덕수와 상의해 나가면서 정권을 유지시키겠다.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오늘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 내치 관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체가요 반헌법적이고 이게 내란입니다, 여러분. 반란입니다, 반란. 내란입니다. 자, 위로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한동훈, 여러분 보여요? 윤 대통령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런 식이면 어제 탄핵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탄핵 당하면 그래 말 그대로 직무 정지되지만 6개월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자, 얘기할 수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미 대통령 된 거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거는요 말도 안 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이 뭔데 그걸 갖다가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가져간다고 그러면 합니까?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는 방법이 최고위원들이 다 사표내버리면 한동훈은 날아가게 돼 있죠. 당연히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최고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대충? 최고위원이 지금 지명직이 4명이고요. 먼저 원내대표는 사표낸다고 그랬죠. 지명이 선출직이 4명이고 예. 청년 최고 포함 5명. 근데 원내대표 지명 하나. 원내대표는 사표낸다고 했죠. 원내대표 나갔고요.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의 다수 4명이 사표를 내면은 예. 오늘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민정이도 사표낼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김민전요. 김민전,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그리고 예. 장동혁.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은 무조건 쫓겨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이 준 권력을 당 대표가 그걸 뺏어버리는, 그리고 총리와 함께 상의해 나가겠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민주당에서요, 여러분들 목사님, 네. 민주당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이가 지금 반헌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자, 아니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이걸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학성 교수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끝내도록 하는데,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문을 여러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까 왜 계엄령을 하는지, 계엄령을 하는 그 목적지가 방향이 어딘지, 대상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국민들이 몰라요. 이걸 왜 방송에서요 이 내용을 보도를 안 하고 그냥 윤석열이는 계엄령 잘못했다, 모든 방송이 잘못했다 이것만 말하지, 이 계엄령의 전문을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맥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됐어요. 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 같으면 계엄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대통령 같더라도 계엄령을 하겠다는 사람 손들어봐요. 100% 다 손들었어요. 이게 국민들의, 광화문이 곧 국민들의 대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거꾸로 뭐라고 지금 기구만장하는 발언을 하냐 하면은 국정농단으로 이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고. 체포해야 될 놈은 누굽니까? 자, 김학성 교수님, 지금 여기 계엄 선포책에 대하여 이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그거 이전에요. 네. 우리가 저 목사님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혁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로부터 혁명이 있고 위로부터 혁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4.19, 5.16은 아래로부터 혁명을 말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혁명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게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엄 선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9번 선포했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6.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건 국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 때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위로부터의 혁명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 선포를 했지만은 그 실질은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왜냐하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많은 배경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조립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비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개선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혁명을 한 것이에요. 그 수단이 뭐냐? 바로
비상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엊그제 나와서 다시는 제2계엄이 없다 그랬는데 매우 아쉬운 발언을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한동훈의 저런 발언 태도를 보면 저건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지가 뭔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가 예컨대 저지하냐 말이죠. 있을 수 없죠. 다만 저 인간을 지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인데, 아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난해서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황교안 장관님, 그 사랑하는 후배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체포돼서 구속돼 있죠. 예? 그것도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예. 아니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계엄을 선포한 국방부 장관을 왜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둡니까? 정말 저는 예. 세계 5, 6위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분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참 창피하고 참 원통합니다. 예, 이번에 정말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해도 삽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청장들 핸드폰 전부 압수 다 했다는 거야. 경찰청장들, 경찰 간부들 핸드폰 압수 다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역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말했던 말이 맞는 거야. 국가 내란 상태로 몰고 가겠다.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야 이놈아, 잠에서 깨어. 누가 누구를 한다고? 자, 그래서 그 지금 신혜식 대표님 다시 한번, 지금 저 한동훈이가 저 당 대표에서 쫓겨나려면 몇 명이 사표를, 최고위원 몇 명 사표내면 돼요? 4명 사퇴하면 됩니다. 4명? 4명이 누구예요? 장동혁, 장동혁, 김재원, 민전, 그리고 김민정, 인요한, 인요한은 뭐 100번도 사표 더 낼 것이고. 자,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사표를 내면 이 나라가 한동훈이가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와야 나라가 살 것 같고. 자, 이제 목사님, 제가 그 전에 네. 제가 한마디 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항하지 않고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넘어가고 탄핵당했습니다. 사과를 3번 했잖아.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이 반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탄핵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탄핵하겠다는 거니까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반란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광화문 국민과 더불어서 저항에 나서야 됩니다. 맞아요. 전두환 목사님과 만나서 이것을 진압할 힘을 그가 스스로 갖고 여기에 최선봉이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저 종북 주사파의 내란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자, 김학성 장로님, 예, 일단은 4.19는 학생들이 했다고 치고 예, 5.16은 군인들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요, 군인하고 학생들은 혁명을 못하게 돼 있어. 이번에 해보니까 군인들 말을 안 들어버려. 이제는 할 수 있는 혁명이 뭐냐? 시민혁명. 맞습니다. 원래부터 인류 역사가 시민혁명, 광장혁명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시민혁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화문 우리밖에 없단 말이요. 네. 그 혁명을 이루려면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이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되어가는 꼬라지 보라고요. 그리고 아니, 어느 방송에서 대통령의 이 계엄령 원문을, 황교안 장군님, 네. 어느 방송에서 대통령의 이 계엄령 원문 있잖아요. 네. 이걸 방송하는 해설한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잘못했다, 이것만 계속 방송한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제가
저 친구 교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네. 열받아서 지금 KBS가 여의도에서 어제 그 방송한 것을요 19분을 했는데 광화문은 1분밖에 안 했어요. 하하.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도 화가 나는 게 윤 대통령이 왜 그 KBS 사장을 바꿔가지고 이따위를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볼 때요. 아, KBS 사장, KBS가 19분을 했다니까요. 여의도에서 거기는 뭐 인터뷰도 하고 다 땄어요. KBS가 그따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뀐 그 사장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문제점을 말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한데 결국 해답은 시민혁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시민혁명을 이루려면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까지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